SM에서 연락을 받았죠. 엔터는 안 간다. 단호하게. 그러니까 에스파, 소녀시대? 면접이라도 보자. 가장 큰 복지는 아이돌이죠. Would you like a cup of tea? 그죠. 그러니까 메인 전공은 철학을 했고 부전공으로 이제 컴공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화 감독, 영화 연출하는 게 꿈이어서 가능하면 연영과 이런 걸 가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때 봤던 책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평전 이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서문에 보면 내가 만든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영화적 기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서사나 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뉴욕대 철학과더라고요. 철학이 되게 매력적인 뭔가 학문이나 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영과가 있는 철학과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했죠. 초기에는 그게 약간 선입견이자 편견으로 오히려 좀 불리했어요. 철학을 해서 너가 잘 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이 되게 의구심 있게 많이 보셨어요. 철학은 조금 뭔가 더 가능성, 개연성을 열고 얘기하는 학문이니까 가능하면 안 되는 건 없다의 주의이거든요. 근데 보통 개발자의 특성들은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꺼내놓고 거의 완료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어느 순간 그런 게 더 저한테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프로젝트를 좀 메인 주관하는 그런 업무로 좀 포지셔닝이 좀 계속 올라갔죠. 처음에 이제 완전히 SI라는 개발 회사 쪽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회사 이직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갔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IT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더불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런 문화적인 기반에 IT가 이렇게 접목이 되면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4년 정도 했었는데 되게 속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엔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IT를 봤던 관점이 뭔가 차별 같은 것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구나. 내가 원래 이제 좀 하려고 했던 약간 보안 쪽이나 이런 쪽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을 가려고 그만두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SM에서 연락을 받았죠. 제가 그런 포지셔닝을 찾고 있으니까 와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일단 엔터는 안 간다. 단호하게. 3번 정도 이제 거절하다가 한 4번째 정도는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면접이라도 보자. 갔다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면접장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셨나요? 되게 생각보다 그때 저를 뽑아주시던 대표님이 저의 생각한 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 와서 한번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도 하셨고 여러 엔터사들 중에 SM은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잘 알고 계시는 이수만 회장님, 프로듀서가 특히 IT나 이런 기술 쪽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결이 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SM은 대한민국 최초로 합법 음원 서비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게 2004년. 돈을 내고 듣는 분들은 찐팬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일부 있었던 것뿐이지 요즘처럼 스트리밍이 활성화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인터넷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당연히 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알고 계신 소리바다, 벅스 다 불법이었어요. 이 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의 음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하는 DRM 다 적용을 했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추적 보호하는 게 되게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었어요. 되게 액티비티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바빴고 K-팝이라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면 SM이 주도로 만들었고 글로벌 영향력은 되게 커졌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IP, 컨텐츠 회사들은 되게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개발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기술적인 전반적인 미래 전략,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엔터에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걸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를 대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빠르게 블록체인이나 NFT도 그렇고 AR, VR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접근한 거예요. 보안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어떤 위협들이 느껴지니까 더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했던 거죠. 되게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여유로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다?
그 질문 엄청 많이 받는 당연히 많이 받고요. 엔터사의 가장 큰 복지는 사실 아이돌이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연애 한 번씩 전 계열사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와 직원분들이 워크숍을 가요. 엄청난 혜택이죠. 이를테면 제가 전세기 타고 하와이 갔을 때 스튜어드, 스튜디어스를 연예인분들이 해주시고 직원들 위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해주시고 어떻게 평상시는 직원분들이 아티스트를 위해서 막 이렇게 존재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이벤트를 좀 가졌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연예인분들이 또 축가를 불러주시고. 누가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가 네네네네. 팬으로서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그냥 사실은 저는 여자 아이돌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SM에서 17년,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4년 정도 엔터사에 있었거든요. 엔터사에서 되게 오래 있었죠. 제 스스로 뭔가 틀에 좀 갇혀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산업 쪽으로 융합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한 궁금함이 좀 생기기도 했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제안이 있었고, 당연한 것처럼 엔터사들의 제안이 또 있었는데,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선택하게 이제 이 메쉬코리아가 된 거예요. 메쉬코리아는 IT 기반의 종합 물류 유통하는 회사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뭐 배송 차량이나 바이크, 오토바이를 통해서 부릉이라고 하는 그냥 음식 배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릉이라는 자체는 브랜드는 알고 메쉬코리아는 잘 못 들어봤다 이런 분도 많고, 메쉬코리아는 사실 부릉이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처음에 이제 배송으로 시작해서 지금 물류업 전체를 다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신 뭐 배민, 요기요, 마켓컬리 거의 모든 업무들을 다 이쪽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창업자들 다 개발자시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배송 오토바이마다 사실은 IoT 기반의 데이터들을 다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이런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메타버스에 실제 돌아가는 운영되는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약간 좀 재미있는 거, 이를테면 이모티콘 만들었어요. 이모티콘 왜 안 해? 그런 거 해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엔터는 당연히 하고 늘상 해왔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거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그래서 부릉의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했더니 1시간도 안 돼, 몇 분 만에 솔드아웃 됐어요. 한 75,000개가 솔드아웃 됐고, 관계 있는 분들, 파트너 분들, 저희 직원, 뭐 라이더 분들이 너무 즐겁게 썼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주기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기로 했고, 또 지금 준비 중인 건 부릉송이라고 해서, 당연히 엔터에서 왔으니 그런 뭐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홍보하는 음악들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 물센터에서 또 BGM으로 쓰고, 직원분들의 컬러링이나 벨소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문화적인 시도를 많이 했어요. 결국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반을 엔터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문화, 그리고 일단 IP 이런 것들이 전면에 프론트에 내세우고, 기술이나 우리가 필요한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융합을 딱 되면 기술만 앞세우거나 가치만 앞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랑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딱 맡고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메타버스, 물류 기반의 부릉월드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창구, 그러면서도 다양한 엔터테이닝과 PR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면 허브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한 축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저희 물류 생태계 안에서 라이더, 파트너, 저희 직원 이런 분들이 다 교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코인과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 축에 있는 거고요. IT 혁신에 대한 부분도 또 제고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것들 의미 부여를 하고, 이걸 정리하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좀 정의해놓고 진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는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내가 나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얼버무리게 되고, 그리고 얼버무리게 된다는 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규정을 좀 해놓고 진행을 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화두 같은 원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에 저를 이렇게 단어가 비트를 타고
넘나드는 해커의 파란 꿈, 네트워크를 넘어다니는 이런 비트가 있고 해커가 저를 규정하는 보안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항상 꿈을 꾼다는 건 새로운 기술을 계속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해야 계속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꿈꾸는 개발자인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